저 무대 인사랑 부산까지 가야 돼가지고 저희 강아지를 이거 끝나자마자 본가에 맡겨야 돼가지고 잠시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메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치선의 삶에서 이강희 역할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많은 얘기 잘 재밌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보통은 이제 가벼운 질문으로 이 질문을 시작하는데 이게 가볍지가 않을까봐 걱정인데 이제 개봉 2주차 기분이 어떠신지 두 분. 사실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개봉을 한 거예요. 네. 4단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며 하는 GV 자체가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그동안 막 영화제건 뭐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했었고 가장 최근에 했던 GV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했었던 거라 정말 이것 자체가 되게 귀한 시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긴 했지만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촬영할 때부터 감독님이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영화는 GV를 정말 많이 할 거다. 100번이나 된다 그랬어요. 100번이서 101번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될 줄 몰랐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독립영화가 개봉을 하면 GV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독립영화. 그래서 100번 빨리 채워야 되는 줄 알고 서독제 인디피플일 때 막 모으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든 100번은 네. 도장도 찍고 먼저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촬영이 2019년? 18년? 네, 2019년 10월에 크랭크인 했어요. 그래서 촬영 기간은 한 달 반이었을까요? 25회차였어요. 25일차. 정말 역시 빡빡하게 촬영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아까도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워낙 이우정 감독의 그 단편 영화들을 좋아했었고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지금도 네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의 단편 영화 3개 뽑아봐 그럼 그중에 에드걸론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최선의 삶이라는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이 칙칙한 이야기를 만약 영화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우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을 정도로 사실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10대의 어떤 그 뭐랄까 온전한 칙칙함? 네. 을 그려낼 수 있는 감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의미가 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 가장 감독을 매료시켰던 어떤 시퀀스나 캐릭터나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 그러니까 왜 야, 내가 이걸 찍으면 이 영화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있잖아요. 문제가 읽으면. 그거는 어느 한 시퀀스를 찍는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정말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던 시절에 온몸으로 그거를 견뎌내는 마주하는 그 강희의 모습 때문에 저도 한번 마주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을 하면서 또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때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원작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게 아니라 원작을 읽은 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거는 온전하게 나의 리액션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어떤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각색 과정에서 딱 기뻤던 씬? 나 요거 좀 잘한 것 같다? 요거 좀 잘한 것 같다? 그런 거죠. 야, 이거는 맞아. 원작자가 읽어보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허황된 생각을 할 정도로 뿌듯해진 순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니었구나. 네, 딱 쓰고 딱 너무 좋다 잘했다 했던 씬은 푸른밤 씬이었어요. 그 강희와 소연이가 맞이하는 그 푸른밤 울리죠? 네, 그 푸른 떼가요? 약간 떼면? 떼면
그 푸른밤 장면에 아이스크림 슈팅 스타를 넣어서 딱 뵌 느낌이어서 되게 좋아했고요. 하나 더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사실 영화에는 삭제됐지만 그 강희가 아람이를 따라서 두 번째 가출을 하는데 두 번째 가출을 해서 그라나다라는 술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술집에서 안 좋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희라는 인물이 도망쳐 왔기 때문에 견뎌야만 하는 시간들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그 둘이 자취방에서 취한 취객들이 본인들한테 했던 것을 말놀이로 바꿨거든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었으나 그 찍고 결국 편집을 하게 됐어요. 편집을 하게 됐더니 미안해요. 그죠? 편집 얘기할 때마다 배우들한테 좀 미안해가지고 그 장면을 편집했던 거는 그 순간에 강희랑 아람이가 아주 그 놀이를 즐기는데 강희가 거기서 좀 풀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편집에서 빼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아 이건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강희와 아람이의 두 번째 가출이 굉장히 많이 스킵이 되잖아요. 그게 나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둘의 그 가출은 사실은 포즈를 위한 가출이지 어떤 새로운 시작이거나 뭔가 어떤 새로운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아 그거가 길게 나오면 지루해졌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짧게 스킵이 돼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 난 푸른밤이라고 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둘의 그 섹스신인 거잖아요. 네. 그 씬은 저는 사실은 원작에 묘사된 것보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불투명한 10대 욕망이 확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초에 그랬거나 또는 나는 그런 존재이거나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러지 않고서는 위로가 안 되고 위안이 안 되는 어떤 불안한 상태의 아이들의 순간의 욕망,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사실 그게 욕망화되어지진 않거든요. 되게 이제 그 어떤 마지막 지점을 향해 갔다의 이미지지. 맞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떤 그 순간의 욕망이 보였기 때문에 소영이가 이상한 어떤 그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이 되게 잘 납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씬을 시나리오에서 읽었을 때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대사는 별로 없고 근데 표정으로 어떤 순간순간에 자기 감정이 되게 표현돼야 되니까 사실은 감정 표현하기에 대사만큼 도움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 꽤 긴 시퀀스였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나는 아이스크림 갖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렇게 한 입 넣어줄 때 강희 연기가 정말 올해의 연기 중에 하나라고 와. 근데 대부분 강의는 그 씬 말고도 사실 대사가 많지가 않아요. 말이 많이 없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처음엔 어려웠었는데 점점 갈수록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초반 부분에 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긴장도 풀리고 점점 더 몰입할 수 있게 돼서 이해가 안 되거나 뭔가 어려웠던 씬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렴풋이 그 감정들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지 않았을까로 연기를 하다 보면은 뭐 대사가 없어도 전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씬은 정말 여러 번을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씬인 게 사실 보통 그런 씬을 보면 관객들은 그런 생각을 이걸 되게 아름답게 보면 나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10대고 지금 굉장히 그 불안한 상태고 감독이 어떤 10대의 어떤 불안함이나 절망을 표현하고 싶은데 나 혼자 이거 아름답다라고 생각해도 되나? 뭐 이런 굉장히 그 가끔 1년에 한 번 굉장히 도덕적인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장면은 그 어떤 허들 없이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도 어떤 그 영화를 잘못 보는 게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건 그러니까 순간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각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여서 그런 어떤 연출 이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렇게 조명을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아주 기가 막히게 조명이 잘 나왔던 것 많이 같아요. 썼어요. 조명관님이 고생하셨어요. 푸른 밤 만드신다고. 고생은 했는데, 회심의 푸른 밤이었어요. 고생은 했는데 많이 안 썼을 것 같아요. 박민아 배우님은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만나서부터 계속 리액션을 하는 친구거든요. 이제 원작에서도 사실은 강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소영이라는 카리스마에 기대어 기생을 하는 존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 멋진 소영이가 하자는 것을 따라하면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아름다운 10대가 될 거라고 믿었을 것만 같은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리액션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감독은 끊임없이 그렇게 기뻐하면 안 되거나 그렇게 웃으면 안 되거나 울 것 같이 울면 안 돼요. 왜 울어요 여기서 강희가? 라는 어떤 그 사이의 연기를 표현하라고 지가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정 감독 그렇잖아요. 어땠어요? 난 사실 되게 겁도 났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뭔가 제 의견을 내기가 무섭고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는 게 더 편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목받고 싶으나 막상 주목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연기를 할 때 옛날에 제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웠어요, 강의가.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은 제가 정말 악착같이 벗어나고 싶었던 저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게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밉고 얘는 대체 왜 이럴까 하면서도 내가 강이니까 너 강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영화를 볼 어떤 누군가의 강이가 이거를 볼 테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그리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밉고 힘들고 했던 감정, 그 박민아라는 사람이 그리고 감독님이랑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소영이 같았거든요. 저란 사람이 소영이에 가까워져 있는데 내가 과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수를 하고 그런 수많은 무대에 나가면서 뭔가 무대라는 건 결국 관객을 되게 어떤 카리스마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현재 박민아는 소영의 역할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온 건 이제 아닌 거예요. 강인 거예요. 네 부딪히는 거죠. 그 내면이 부딪혔는데 감독님이랑 그래서 그런 솔직한 감정을 감독님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감독님한테 많이 뱉었어요. 말로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다 저렇다 힘들긴 정말 힘들다. 근데 감독님의 눈을 보면 그 눈을 보면 이상하게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감독님이 뭘 쉽게- 원하는지 알겠어. 사람한테 쉽게 속는 편이에요? 유정 감독 정도면 그렇게 제 눈은 맹탕이죠. 그러니까 맹탕 4등 안에 들어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말씀했어요. 네, 근데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저랑 좀 비슷한 결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뭔가 그 강의 같으면서 진하게 강의의 향기가 되게 묻어나거든요. 근데 끝에는 소영이가 있어요. 왜냐면 감독님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감독님 이제 뭐 디렉션을 주실 때나 그럴 때는 소영이가 됐고 아란이 같을 때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진한 강의 향기가 느껴져서 그 부분을 솔직히 따온 것도 있었어요. 제가 감독님 소스에서 그리고 감독님이 이 최선의 삶을 왜 하시는지 어렴풋이 좀 마음에 훅 오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
이게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네. 그 약간 믿음이 되게 컸어요, 저한테는.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나도 너무 좁아. 약간 뭔가 그 공감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 기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감독은 진짜 행복했겠다. 네, 진짜로 정말 행복했어요, 그 지점은. 그리고 지금 생각이 난 건데, 그 혼자서 시나리오를 쓸 때 생각했던 인물과 배우가 캐스팅이 돼서 좀 변하게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강희 캐릭터를 쓰고 있을 때 강희가 아주 눈치가 없고 둔하고 느린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썼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미나 배우가 캐스팅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눈치가 되게 빠른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좀 굳혔어요. 강희라는 사람이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아니라 다 채고도 뭐를 안 하고 못하는 사람으로 바꾸면은 그게 더 맞겠다? 그래서 그거는 미나 배우를 만나서 바뀌었던 지점이었어요. 그렇죠. 각각 겁이 잔뜩 난 상태의 10대를 다른 식으로 외화시킨 세 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중에 강의를 되게 잘했고 그렇게 감독이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 원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그 강희와 소영이의 그 석양의 결투 그 시퀀스가 빠지는 대신 그 어떤 절망감을 쓰러져 있는 강의에서 출발을 해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서 밥을 우겨놓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들 덕분에 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스킵이 되었고 얘가 어떤 절망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 이후에 알게 되죠. 교실의 분위기를 보고. 근데 얘가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던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표정으로 충분히 어떤 감정을 쌓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바꿔 말하면 정말 배우가 다 해버린 거죠. 그 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조차도 배우가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스킵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원작 소설은 원래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추측인데, 이건 아마 월요일날 여러분, 월요일날 드디어 작가님과 주기가 있어요. 그럼 작가님한테 꼭 물어보실 게 되게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참고로 작가님이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신만만 하지. 네, 왜냐면 작가랑 주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뭔 소리를 할지 어떻게 알아? 갑자기 겁이 나네요. 어차피 제가 뭐 인센티브 받긴 긁는 것 같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된 순간 이제 망하는 건데. 네, 마치 소설은 그 이후에 소년원 정도를 지냈다가 돌아온 강희가 어딘가에서 그때를 회고하면서 쓰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필로그가 있고, 에필로그에 소영이는 죽지 않죠. 사실은 원작보다 훨씬 덜 힘들게 찔렀어요. 원작에서는 거의 목 울 때. 네, 목 울 때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은 게 분명하게 써져 있는데 안 죽고 찜질방 광고의 양머리 소녀로 스타가 되어서 그러니까 막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갑자기 얘가 출세해서 다행이다가 아니고 강희 다행이다. 오래 안 있다 나왔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냥 배를 찌르고 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에필로그를 보여주지 않았던 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예 이유를 말할 수 없이 저한테는 각색할 때 처음부터 끝이 거기였고요. 딱 드러내는. 네, 여기가 딱 끝이다. 그리고 눈내리는 읍내동 풍경이 나온다. 그냥 딱 그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감정적으로요? 아니면 어느 쪽으로든 다 얘기하셔도 돼요. 양쪽 다.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거나. 육체적으로는 사실 모두가 점점 이제 후반부 갈수록 완전 다 녹초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이랑 더 약간 으쌰으쌰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람이랑 소영이는 중간중간에 안 나올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저랑 감독님은 늘 함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독님을 보면서 감독님도 힘들구나, 나도 힘든데 그래 같이 힘들자 약간 이렇게 응원했던 것 같고 감정적으로 씬으로 힘들었던 거는 제일 어려웠던 건 수영이 찌를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사실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정말 죽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밉다라는 표현보다도 내가 밉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싫어지게 만드는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나중에 많이 괜찮아졌을 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거를 정말 강희는 회포를 푼다? 약간 바로 마주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고 전 늘 피했거든요. 저런 사람을. 그래서 처음으로 좀 그런 감정을 저로서도 맞이했었어서 게다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제가 찌르는 행동이니까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찌를 수가 있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되게 그런 부분은 상상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것과 다른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힘들었던 그런 상태들을 다시 끌어왔었어야 됐다라는 그동안 그걸 찍는 동안 저도 모르게 굉장히 다운돼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거짓말같이 이거 끝나자마자 텐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할 때 믹싱실에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이제 ADR 날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스태프분들이 드디어 우리 강의 만나냐 하고 딱 왔는데 너무 하이 텐션으로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뮤지컬을 하고 있었거든요. 뮤지컬 그날들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찰나에 이제 뮤지컬을 가보면 정말 너무 텐션들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도 가수를 해봤지만 또 그 뮤지컬 공연 안에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이 에너지가 또 다르더라고요. 같이 공연에 서야 되는 인물들이 인원수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나레이션을 녹음하려고 감독님을 만났는데 제 텐션이 아주 이렇게 쫙 올라갔었는데 사실 진짜 제가 죽도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 감정들을 다시 한 몇 개월간, 그러니까 준비 기간부터 총 하면 4개월? 3-4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 그때 당시엔 힘들었는데 이게 한 템포 지나가니까 오히려 저의 그 트라우마 부분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괜찮아졌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사실 연기는 굉장히 수학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처음에는 인문학 같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기억을 끌어올려서 이제 그것에 도움을 받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끌어올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 그러다 보면 계산을 해야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해냈을 때 뭐냐면 그때 무조건 내 잘못이거나 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그게 나만 부끄러울 일은 아니구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던 어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그게 미워할 만한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미나 배우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힐링 같은 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칭찬 그만합시다. 귀찮아 죽겠네. 감사합니다. 뭐야? 남의 영화고 남의 얘기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영화 중간에 오락실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같은 거죠. 네. 그 장면을 언급을 하시면서 영화에 사용된 음악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다. 네, 그런 면에서 영화음악에 대해서 힘을 많이 빼신 의도가 있으신 건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작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시절에 그냥 앰비언스로 사실 다 채우고 싶기는 했었어요. 음악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울리는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음악을 별로 쓰지 않다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이 강희가 칼을 갖고 다니는 그 몽타주, 학교 몽타주 장면들에서는 음악이 정말 정확하게 크게 치고 한번 올라오게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 장면. 그 음악이 근데 진짜 좋아요, 이민희 음악 감독님의. 그 다음 질문이 소영이의 신용카드는 누구한테서 가져온 걸까요? 소영이가 애초에 집에서 들고 나온 거죠. 부모님 네. 카드를. 네. 근데 원작에서는 처음부터 나 카드 들고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였는데 여기서는 소영이가 뭔가 강희한테 배신감을 주게끔 애초에 그걸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해지는 순간 꺼내는 느낌으로. 그래서 자기 네. 바지가 더러워진 순간. 그다음에 영화에서 어머니가 꽃을 따다가 왜 안 주냐고 우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 꽃이 국화. 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꽃을 딴다기보다는 채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종의 농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절에서 이제 그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노동의 시간이 줄지 않는다라는 짜증의 의미로 겉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함의된 의미를 넣고 싶었다면 이걸 이렇게 퀴즈같이 던지시니까 퀴즈에 정답같이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위험하잖아요. 막 얘기해도 그게 정답이야. 근데 무조건 100점이 나오는 퀴즈예요. 이런 대답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알아서들 느끼셨으면 제일 좋겠는데 제가 그걸 말해버리면 그것과 다르게 느끼셨던 분은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엄마도 그 행위 자체가 자기가 살려고 버티고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까마득하게 지난주에도 했고 이번 주에도 하는데 그 끝이 안 보일 때 그 살아가면서 버틸 때 그 막막함 있잖아요. 나 이제 한계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들 궁금해하는 원작을 읽으신 분들 그 석양의 결투를 오미트한 이유. 근데 진짜 그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원작에서부터 제가 영화를 만들기까지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싸움씬은 시나리오로 옮길 때도 제가 저한테 좀 많이 덜그덕거렸고요. 그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우들이 액션 스쿨을 다니고 한 회차, 저희는 한 회차에 몇 씬씩 찍었었기 때문에 한 회차를 온전히 거기에 모아 넣어야 하는 그 어려움도 있었고 촬영 당시에도 그날 야외에서 왜 정확하게 구름과 해가 진짜 돌아버리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맞추라고 찍어야 될지 모르게 그래서 진짜 괴로운 현장이었거든요. 그게 가을에 찍었나 보네요. 네. 가을에는 정말 야외 촬영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날은 정말 하늘이 좀 버린 날이기도 했어요. 다들 힘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꾸역꾸역 편집을 하면서 제가 그냥 원작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집착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이 최선의 삶에서의 싸움 장면이고 액션씬은 관객분들한테 날 것처럼 보여야 하는 장면인 것인데 그러려면은 정말로 배우들이 진짜로 때리고 진짜로 맞지 않는 이상 관객분들한테는 그냥 합이 맞춰진 액션 같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런 싸움 장면 자체가 모두가 예상하는 장면인데 그걸 굳이 내가 한 번 더 넣어야 되는 이유까지 있을까? 그렇게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한 번 빼고 보자라고 다 같이 빼서 봤을 때 이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영화 촬영을 할 때 막 쨍하게 맑은 날이 훨씬 촬영하기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촬영하기 좋은 날은 비가 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흐린 날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조명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마음껏 조절하며 영화를 찍을 수 있는데, 맑은 날은 해가 자꾸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구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찍었으면 나오면 끊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모두들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시계랑 하늘을 나중에 바라보면. 촬영 감독한테 뭘로 화내냐면, 저게 해 나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슨 촬영 감독이 무전기로 얘기하면 해가 들어갈 것처럼. 네. 저도 되게 없어 보이게 우리 독립영화잖아요. 내가 알아서 후반에 맞출게요. 그냥 가시죠. 막 이런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괜히 말했네. 다음번엔 그렇게 구질구질하긴 굴지 말고 그냥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촬영 감독 옆에서 떠나지 말고 있어. 아, 그거는 뭐 진작부터 해도 안 그랬어? 먹히죠. 네. 고기 좀 먹히더라고. 지보다 큰 게 옆에서 막 얼쩡대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아, 이것도 재밌네요. 강희 집만 나오고 다른 친구 집이 나오지 않게 설정하신 이유. 대신 대답해 줄래요? 제작적인 환경도 당연히 문제가 있었고요. 그쵸. 그거 세팅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장면들만 남긴 거였어요. 그랬을 때 강의 집 하나에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아람이 같은 경우는 집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어떤 폭력적인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영화에 나오는 강아지 강이 민키, 한글이. 너무너무 친근감 없이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장면으로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배우하고 그 강희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친밀감? 그 민키, 아니면 원래 걔가 잘하는 애일 수도 있죠. 아니요, 민키는 사실 로드캐스팅, 유일한 저희 영화의 로드캐스팅. 진짜? 네, 그 말티즈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캐스팅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미용이 된 말티즈들만 프로필 사진이 와가지고 제가 이거 홍제천 가면 무조건 캐스팅할 수 있다. 그래서 연출팀들이 다 같이 홍제천에 가서 그날 사진들을 보내왔고 거기에 한글이가 정말 완벽하게 있어서 이 친구다, 이 친구와 함께 하자라고 했고요. 그 현장에서의 그 친구의 액팅 코치는 거의 미나 배우가 다 해줬어요. 제가 실제로 강아지를 2마리 키웠었고 그 전에도 16년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근데 한글이가 촬영을 하는 강아지가 아니니까 그죠? 확실히 어려움이 있긴 했었어요. 다들 한글이 기다리고 네. 저도 강의 하나 맡기 힘들었는데 그거 아세요? 그 한글이가 긁을 때? 민키가 강의 그 침대 프레임을 막 긁는 씬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가 돌아 눕는 씬인데 이 민키가 안 그래도 짜장면 있는 상태인데 강의는 민키가 계속 막 이렇게 자기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긁으니까 짜증나서 뒤를 돌죠. 근데 민키가 긁어야 되는데 안 긁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글이의 목줄을 가져와서 옆에서 이렇게 이불 사이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은 긁으면 다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간식으로도 잘 안 들었죠 말은. 목줄로 보통 액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강희가 아람에게 어떤 심정으로 통화를 한 건지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배우 의견을 들어보죠. 네. 감독님이 정답 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걸 좋아하게 되진 않고 네. 그걸 위한 거짓말을 하나 준비해요. 그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렇게 써놔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답을 하나 만들어요. 너무 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람이랑 통화할 때 근데 사실 저 그때 되게 멘붕이었어요 감독님. 그때가 저희가 대전 촬영 마지막 날이었는데 네. 강의라면 이때 근데 사실 멘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소영이를 한 차례 한바탕 소동이 일으키고 나서 이제 아람이한테 통화를 거는데 사실 확인도 아니었던 거죠. 그냥 어떤 대답도 정답도 없었고 그랬구나 였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강의라면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때 좀 유일하게 제가 몇 번 다음에 한 번만 다시 가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현장에서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유일하게 좀 많이 했던 네,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 강희가 교복 와이셔츠를 되게 심하게 성실하게 빨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강의가 집에서 그 생활하는 어떤 패턴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었고, 그 제가 어렸을 적 그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교복을 꼭 깨끗하게 자기 손으로 빨아오는 그 친구의 성실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묘한 답답함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친구가 생각나서 그 설정을 넣었었어요. 실제로 진짜 많이 그랬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호르몬이 왕성하잖아요. 목대 많이 끼죠. 목대 완전 많이 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빨았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신식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 그 스티커 사장. 김민재 배우님. 왜 민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민재는 출연하자마자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 그 스태프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민재가 나쁜 애가 아니야. 김민재 배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김민재 배우 정말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그 배우인데, 근데 민재 배우가 해왔던 어떤 역할이 이게 그 법질서 잘 지키고 뭐 양심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민재 배우가 나오는 순간 관객들은 야 얘들아 도망가! 뭐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못했던 게, 제가 김민재 배우 나오는 영화 중에 아주 좋아하는 영화가 그 옛날 서독재 옴니버스 사회연애라는 옴니버스 중에 이정훈 감독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 젊은 애들의 사랑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그 술집 사장님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기운을 제가 느끼지 못했고요. 상업 영화 안 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그냥 예전부터 종종 친구들과 술 마실 때 와서 술값을 아주 많이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고 가시는 좋은 분이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앞신과 뒷신을 다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민재 배우가 딱 나오자 도망가. 왜 민재를 썼지? 근데 그게 민재의 연기로 인해서 이번에 얘가 개가천선한 캐릭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니까 마지막에 확 화를 내며 분노하는 장면에서 무섭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좀 억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순간 되게 원작하고 그러니까 쓱 맞는 거예요. 원작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작이랑 너무 다르게 시작하는데 였다가 오히려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는 원작하고 느낌이 일치하는 캐릭터가 되었구나. 그런 건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는
의도하지 않고서는 캐스팅하기 어려운 되게 의도적인 캐스팅처럼 보여서 네, 궁금했었던 겁니다. 소영이가 같이 다니다가 바지를 사오라고 카드를 주면서 반말을 하는데 갑자기 친구 관계에서 갑을 관계처럼 보였대요. 애초에 그런 관계가 내재된 관계였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내재되어 있죠. 있죠. 네, 처음부터. 네, 처음. 네. 제 질문인가요? 그쵸. 여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여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생활은 많이 안 했지만 뭐가 엄청난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근데 여자 친구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분명히 친구인데 수직 관계가 될 때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리 안에서 어느 순간. 저는 늘 강희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소영이 같은 친구들 그리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일사를 못 해본 것 같고 소위 말해서 학교에서 좀 방구 좀 낀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저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밉보이면 이제 끌려다니고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정말 힘이 있지 않으면은 많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소영이는 저의 우두머리였고 그래서 더 동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강희는 소영이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네. 동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사실은 소영이에게 기생함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생각도 했을 거고 불안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강희의 최선의 삶은 그걸 찔러버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말 아까도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영화 전체 중에서 전반부 30분의 강희 연기가 굉장히 대단한 연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촬영을 들어가기 전에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강이라는 인물이 소영이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우정, 사랑, 동경, 원망 등등등의 감정들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끌어안고 미나 배우가 해줬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데뷔 핀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데뷔 핀처 초저예산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노랑과 파랑 두 세력이 신경질적으로 다투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색들의 이미지를 되게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이게 저예산에서 쉽지 않은 고집이었을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하시면서 각 색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영화 초반에 각 팀들이 와서 쫙 PT를 하잖아요. 색을 놓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됐죠? 네. 다음 작품을 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냥 이건 아까 했던 그 대답으로 합시다. 푸른밤이라고 했던 것과 슈팅 스타의 이미지를 일치시키려고 했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댓글도 있대요. 그러니까 큐어 영화를 이용하려는 것 같다. 근데 전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큐어 영화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이게
푸른밤 장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떤 나는 동성애자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 확인하고 자고 이러지 않기도 하잖아. 어? 10대인데 뭐 이를테면 우리 오늘은 손만 잡아 뭐 내일은 뭐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어떤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아지 두 마리가 서로 상처를 타주는 것과 흡사한 어떤 것이고, 다만 이것이 이를테면 그 이후에 강희는 소영이한테 완전히 그 매료당해서 그걸로 인해 상처를 받고 소영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라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큐어 장르로서의 어떤 플롯이 존재하는 거지만 이 영화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특히 첫사랑과 잘 안 됐던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들, 그 관계를 돌이키고 싶은데 점점 멀어지기만 할 때, 뭐 그때 막 나한테 갑자기 덮쳐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강희는 소영한테 그런 것들을 오롯이 다 느끼는 대상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작은 질문인데요. 강희 아빠 혹시 남매 연밤 보고 캐스팅하신 거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저는 춘천을 보고 연락을 드렸었어요. 네. 개미는 CG인가요? 개미는 진짜 개미입니다. 진짜? 네. 고양이도 진짜 고양이. 네, 그렇겠죠. 그쵸. 그러네요. 개미가 CG였으면 제작비가 한 3배는 더 들었어요. 원래는 그 강희가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강아지 민키의 얼굴에 개미가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사료까지도 바글바글 한 건데 도저히 그 비용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 얼굴에도 개미가 있었던 거. 그래서 생각했죠. 이거 강아지 얼굴에 개미를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으니 강희 얼굴을 받아. 죄송합니다. 이거가 이제 감독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창문의 연출이 의도적인 건지 궁금하다. 창문이요? 예. 그 자취방의 창문일까요? 그러니까 셋이 가출했을 때는 방범창이 있고 억지로 불빛을 없앤 것 같았고, 강희하고 아람이가 가출할 때 아람이가 햇빛을 받으면 편하게 기대앉아 있는 게 왠지 발코니 같아. 그건 아마 그 공간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출에서는 무조건 반지하방이어야 했고요. 그 푸른 셀로판지를 통과하기 그쵸.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옥탑방이었거든요. 네,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제 강희가 부모님하고 사는 그 집의 느낌과 첫 번째 가출과 두 번째가 가까이 공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희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다른 공간으로 표현돼서 그것이 되게 의도적인 것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다 다르게 하려고 했었어요. 8년 만에 영화를 하신 거였다고. 네. 겁나지 않았어요? 독립영화로 다시 온다는 게? 근데 저는 사실 매체에 대한 뭔가 그런 경계선에 대해서 확실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모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성격과 성질이 다르다라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그거를 약간 겁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영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오랜만에 영화네? 라고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진짜 터프함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상황이 열악해질 때 더 그 멋진 터프함이 나와서 막 헤쳐 나가버리거든요. 후다닥? 빨리 안 하면 더 지치되잖아요. 어차피 놓여진 상황이면 빨리 하는 게 그럼요.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감독은 거의 엎혀서가 맞습니다.
좋았겠다. 이제 슬슬 이제 저희가 정리할 때가 돼서 그 미나 배우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정말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려놓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그냥 저는 시키면 합니다.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요? 저는 사실 좀 소영이 같은 인물을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독님 눈빛을 보고 약간 현타 왔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서 그런지 좀 이제 밝은 부분만 제가 내비쳤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강희 같은 인물을 맡아봤었고 사실 저는 강희보다는 조금 더 요즘엔 소영이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뭔가 말로 좀 짜증을 많이 내는 인물을 한번 맡아보고 싶다는 대사로 감정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역할. 예.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뭐 사이에 있는 거 말고 네. 끝으로 갔다가 끝으로 올 수 있는. 저 사실 좀 두려웠거든요. 강희를 맡았을 때 소영이와 아람이를 맨 처음 그 캐스팅 된 상태에서 만났을 때 이러다 강희 잡아먹히겠는데라는 이거에 스트레스가 엄청 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강희는 없앨수록 더 살아남겠다라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처음 들었어요. 뭘? 이 두려움? 아니 표현 되게 많이 했는데 네가 모른 척 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박민아 배우라고 생각해봐도 아람의 신달기 막 이렇게 있으면 제기랄 막 이런 생각했을 거야. 너무 잘해. 나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와, 근데 막 강희는 머릿속으로 별 생각하면 야 신달기 배우가 고등학생 역할 해도 돼? 이런 생각했을 거고. 네. 그러기에는 셋이 현장에서 계속 껴안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건 두려움하고 무관하잖아. 그럼요. 배우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고 두려웠죠. 타이틀롤인데 두렵다고 갑자기 죄송해요 저 지금 대화의 형편이 아니에요 이러라고. 그럼 우리 지금 집이 같이 못해. 근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진짜 많이 힘드셨어요. 아마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이제 제가 끌어가는 극인데 살짝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뭔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는 순간 감독님이 너무 뭔가 힘들어하실까? 이거는 절대 이제 그래서 뭔가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저도 자존심이 그럼요. 진짜 그 미난데. 알량한 그 조그마한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옆에서 힘을 줬던 감독은 알고 힘을 준 건 아니라는 게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죠? 잘해야죠. 드디어 이유정의 장편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제 좀 더 겁나지 않지 않아요? 다음 작품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쵸? 네,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오랫동안 겁을 내고 있었어서 끝냈을 때 진짜 후련했어요. 네.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다음에 이런 거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볼까? 이번에 정말 배우가 힘들어하는 것도 봤고 저 역시도 힘들어서 다음에는 정말 가볍고
웃긴 웃기지 마. 현재 이야기. 과거의 기억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현재의 웃긴 이야기. 그리고 말로 다 하고 싶어요. 느끼는 걸, 감정을, 가사로. 제가 해석해 드릴까요? 20, 30대 캐릭터고요. 힘든데 대사는 좀 있어요. 함께해요. 준비돼 있어요. 저 시키만 합니다. 그 최선의 삶은 이제 2주차 좀 개봉하고 있고요. 그 사실 어려운 시기 개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산도 가고 지금 주비가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작가님하고 하는 주비도 여기서 네,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잖아요. 힘들 땐 새로운 관객을 확산시키기보다는 본 사람들이 한 번씩 저가지고 오늘 들은 얘기 또 내일은 다를까 해서 와보고 예. 근데 작가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최선의 삶이 그 여러 측면에서 발견인 것 같아요. 정말 이미 그 왜 새로운 얼굴은 아니죠. 그 미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박미나라는 배우가 완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영화의 얼굴이 되어준 영화이기도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마 이 영화는 추석 때까지 버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주의해 주시고 이 영화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준 그 감독과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 예. 첫 번째,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노래 제이라고 쓰시고 들어오신 분하고 잔스포츠 두 분. 다 스포츠인데 감사합니다.